안녕하세요. 도쿄 한 달차 새내기 채원입니다. 2025년 마지막 JLPT 시험이 있었죠. 제가 지금 도쿄에 살고 있는데 도쿄 현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5랑 3를 다 응시를 했었는데 현지 시험 신청할 때 일본 현지 시험장 분위기나 준비물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저도 답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시험장 후기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쿄 현지 시험장 JLPT N2 시험장 후기, 그리고 준비물, 그리고 실격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실격 주의사항이랑 한국 시험장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쭉 읽고 넘어갈게요. 시험 과정은 시험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우편으로 시험표가 오는데 보시면 시험 시작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진짜 시험 시간이 아닙니다. 시험 시작 시간이 아니라 시험 준비 시작 시간이고요. 이 준비 과정만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느리죠. 역시 일본입니다. 과정은 주의사항 안내, 핸드폰 밀봉 봉투 배포, 수험 번호랑 본인 확인, 그러니까 얼굴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그거랑 OMR 답안지 배포해주고 답안지에 적혀져 있는 수험 번호랑 이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지를 배포하고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서야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굉장하죠? 언어 독해 파트 105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청해 50분. 이거는 뭐 어느 곳에서 시험 봐도 다 똑같을 것 같고요. 언어랑 성역 파트 각각 모두 끝나면 감독관분이 이제 시험지 장수랑 수험 번호를 맞는지 이제 일일이 더블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만약에 시험 끝나고 일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넉넉하게 약속을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원래 예상 시간이 12시 50분에 끝나는 거였는데 1시 반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JLPT를 신청하면 한 시험 당일 2-3주 전 정도에 이 수험표가 우편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분 확인증이어가지고 꼭 깨끗하게 보관해 주셔야 되고 별도의 신분증 검사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신분 대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게 오면은 보시면 안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적혀져 있고요. 시험 장소가 한국에서는 미리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등록해 놓은 주소에 가까운 곳으로 랜덤하게 배정해 주시는 것 같고 저는 꽤 가까운 곳에 됐긴 했는데 그래도 지하철 타고 가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시험 응시하는 거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여기 컨퍼런스 홀에서 시험 보는 걸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필수 준비물은 이 수험표랑 아날로그 손목시계, 그리고 일반 지우개랑 샤프, 연필 있으시면 연필 깎아 오셔도 되고요. 근데 이 중요한 점은 이 한국이랑 똑같아요. 이거 케이스 다 벗겨 가셔야 되고 요즘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플라스틱 케이스? 그거를 쓰고 계셨는데 이제 약간 제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지우개로 가져왔냐, 이거를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렇게 무지 지우개를 가져가시는 거를 전 추천드리고요. 샤프심은 따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샤프심은
통 자체에 이 글씨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샤프 10만 따로 빼서 시험 전에 샤프에 리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 전에 뭐 안내사항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실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를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압박이 조금 있어가지고 계속 마이크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시험 전에 사실 저는 단어장을 가져가서 한번 훑어보고 시험을 보는 편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분위기상 뭘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 시작 전까지는 꺼낼 수 있는데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해가지고 전 웬만하면은 일본 현지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험장 안에서 일찍 오셔서 공부하시기보다는 밖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시험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는 게 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미리 와가지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컨퍼런스 홀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250명에서 300명 정도 한 룸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회장이 생각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워가지고 입고 있던 옷 다 벗고서 이너만 입고 시험을 쳤고 또 시험 문제 안 풀릴 때는 조금 혈압 올라가지고 더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벗기 쉬운 옷으로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옷을 의자에 걸어두시는 분도 계셨는데 의자에 거는 거 자체도 소지품으로 온다고 해서 의자에 거는 게 안 되고 무조건 의자 안에 놓는 걸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 파트 끝나고 쉬는 시간이 30분 정도 있잖아요. 원래 원칙상으로는 30분인데 저희는 언어 파트 시작 전에 시험지 준비하고 뭐 하는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원래 언어 파트 끝나는 시간에 끝나지도 않았고 몇 분 더 연장해서 이렇게 다시 계산해서 105분 맞춰서 해주셨고 그래서 너무 연기되는 것 같았는지 시험 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화장실 가기가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게다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화장실 조금 오래 걸리니까 아마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안내해주시는 분들께 직접 여쭤보셔서 다른 화장실이 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조금 아슬아슬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고서 청해봤거든요. 그래서 꼭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컨퍼런스 홀에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학교 책상이 아니었어요. 1인용 책상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길게 옆 사람하고 이어지는 회의장 책상이었어가지고 운이 안 좋게도 저는 옆자리 분이 굉장히 다리를 떠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험 중간에 약간 다른 줄 응시자분들이 뒤돌아서 약간 눈치 줄 정도로 많이 떨었는데 그래서 계속 긴장을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집중이 돼 있는 와중에 이게 책상이 흔들리니까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손 들어서
조금 제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응대를 해주시니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한번 제가 제 집중력을 끊어놓으니까 다음에 문장이 잘 안 읽히더라고요. 집중력이 흐려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문제긴 한데, 만약 이런 걸 잘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고,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본 시험장 기준으로 응시자 국적 비율을 한번 알려드릴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로 보였고, 남아시아계, 그러니까 인도 계열 분들이 한 40%, 뭐 중국 계열 40%,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한국인 뭐 한 5% 정도? 뭐 기타 국적 불명인 분들, 그 정도로 생각보다 남아시아 계열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분은 정식 감독관은 3분이었던 것 같고, 그 인턴 보조인력 같은 분들이 3분 더 계셨는데, 이분들이 시험지 배포랑 뭐 신원 확인이랑 다 여러 가지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대망의 실격설을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 실격하는 장면 태어나서 처음 봐요. 진짜로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실격 원인은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왜 어떻게 핸드폰을 시험 도중에 꺼내냐? 물론 뭐 감독관 기준으로서는 시험 도중이긴 했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 푸는 시간은 다 끝난 상태고, 답안지 OMR이랑 시험지랑 다 제출한 다음에 시험 전에 종이봉투를 주시거든요. 종이봉투 안에 핸드폰을 넣어서 밀봉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쉬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시험 완전히 끝날 때까지 오픈한 흔적이 있거나 뭐 찢어지거나 훼손된 흔적이 있으면 무조건 실격이라고 미리 안내를 해주시긴 했거든요. 그렇게 시험지랑 답안지를 다 제출하고 나서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지 바로 봉투를 오픈한 분이 계셨어요. 감독관이 옆에 바로 계셨는데, 바로 책상에 붙어있는 수험 번호 스티커 떼고 이 시험표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시험 끝났는데 좀 이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일본 시험 규정은 엄격하더라고요. 한국 시험 분위기랑은 정말 많이 다른 걸 느꼈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 레드카드, 옐로카드 막 이렇게 하면서 아직 봉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봉투 오픈하시면 실격 처리됩니다. 라고 계속 안내를 해주셔서 사실 왜 그때 뜯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바로 실격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네, 약간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이 여자분도 계속 이거는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근데 룰은 룰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감독관님께서.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도쿄 현지에서 JLPT 시험 본 후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감독이 엄격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삼엄합니다. 네. 괜히 튀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감독 매뉴얼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제 시험장이 이랬다라는 것만 가볍게 참고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험장마다 이런 허용 범위라든지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시험장은 대규모였어서 좀 더 분위기가 삼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